우선 그 미분하는 것 중에서요. 하나 잠깐 보고, 지난 시간에 보면은, 우리가 그 합성함수 미분이라고 봤었죠. 합성함수 미분이, 합성함수라는 게 뭐예요? 어떤 그 함수가 있으면, 여기에서 x 대신에 다른 식이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 대신에 뭐 다른 것만 오면 다 합성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f, x 3승 플러스 1이 있다 그러면, x 대신에 x 3승 플러스 1이 와 있으니까 이게 합성함수죠. 근데 합성함수는 그 미분을 할 때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함수 미분하면 이렇게 프라임을 붙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x 대신에 또 다른 식이 와 있을 때는 미분을 하면 프라임 붙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식을 미분한 걸 전체 곱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x 3승 플러스 1은 미분하면 얼마가 돼요? 3x제곱을 전체 곱하니까 앞에다가 3x제곱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어때? 합성함수 미분 알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그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런 거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의 3승을 미분하라 그러면 x 3승 미분하면 3x의 제곱 이런 형태로 쓰죠. 위에가 이렇게 표현하지? x의 3승을 미분하면 3x제곱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합성함수를 갖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x-1의 전체 3승을 미분하자. 그럼 2x-1의 전체 3승 같은 경우도 위의 식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x 대신에 뭐가 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2x-1이 왔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런 거 미분할 때도 우리가 x 3승 미분하면 3x제곱 이렇게 되는 것처럼 2x-1의 3승을 미분하면 이 2x-를 x 대신에 왔으니까 그냥 x라고 생각하고 일단 미분을 한다. 미분하면 어때요? 3하고 그 똘똘이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3하고 똘똘, 눈 떼면 안 돼요. 3하고 똘똘이 제곱이죠. 근데 이 똘똘이가 지금 보니까 x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미분한 걸 전체에 곱해준다 이런 얘기야. 그럼 2x-를 미분하면 얼마가 돼요? 2가 되니까 이 전체에다 2를 곱하면 이게 6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x 대신에 와 있는 식이 이런 거 있잖아요. x 대신에 와 있는 식이 예를 들어서 x 뭐 마이너스 2에 5승을 미분하라 했을 때는 결국 이건 x 대신에 x 마이너스가 와 있으니까 우리가 합성함수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x 마이너스는 미분하면 얼마입니까?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은 나중에 곱하나 마나니까 뭐 이런 형태로 나온 거 미분할 때는 굳이 전개할 필요 없이 바로 미분을 하자 이런 얘기야. 그럼 미분하게 되면 이게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5하고 x-2의 4승 이런 형태로 처리하자 이런 얘기죠. 지금 무슨 생각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난 시간 끝에 살짝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x-의 제곱을 미분하라 그러면 이건 x의 제곱 미분하는 것처럼 2배가 뭐가 되겠어요? x-1을 끝내자. 왜냐하면 x 대신에 와 있는 식이 x-1인데 이거 미분하면 얼마입니까? 1이니까 쓰나 마나가 된다. 어때? 얘기가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수학 2를 공부하는데요. 수학 2 앞에가 수학 1이라는 단계가 있고 수학 1은 그나마 출제가 되니까 계속 공부를 하겠지만 그 앞에 10-가나가 있잖아요. 10-가나 편에 보면 10-가해가 다시 항등식이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근데 항등식 같은 경우에서 그 미분하면서 결과 항등식 된다는 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x 3승 플러스 1하고 x 3승 플러스 1이 같다. 이거는 더 얘기할 나위가 없겠지. 이건 x에다가 뭘 대입해도 성립하죠. 이게 x가 얼마일 때 성립하느냐? 이건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한다 이거야. 그러면 x 대신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즉 이런 걸 갖다 우리가 x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는 x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 있죠? x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x에 관한 항등식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항등식이라면 양변을 미분해도 항등식이겠죠. 왜냐면 이게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x제곱이고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x제곱인데 이것도 항상 성립할 거 아니에요. 또 다시 미분해도 마찬가지. 그래서 특별히 어디에가 그런 얘기가 없더라도 이렇게 기억해 둘 사항이 항등식이다 했을 때 항등식은 x 대신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는 게 항등식인데 그럼 미분을 해도 양변을 미분해도 항등식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왜 그걸 써먹어야 되느냐? 기본적인 원리는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자 개수가 2개잖아요. 만약 미지수가. 그러면 수학적으로 식이 2개 있어야 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식이 주어졌는데 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문자는 2개 값을 구했는데 식이 하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럼 값을 못 구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방금 그 내용을 기억해야 돼요. 당연히 생각하지 말고. 항등식은 양변을 미분해도 항등식이다. 이걸 기억을 해요.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기억하세요. 14 같은 경우는 10-가 내용입니다. 14를 갖다가 만약에 3으로 나누죠. 그럼 3, 4, 12. 눈 떼지 말아요. 3, 4, 12. 빼니까 나머지 얼마입니까? 2. 그러면은 이건 14는 3으로 나눴더니 몫이 4하고 나머지가 2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표현할 때 14는 3으로 나누었더니 몫은 4가 되고 나머지는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식 잘 보세요. 14는 3으로 나눴더니 몫은 4가 되고 나머지가 2가 된다.
이 식도 항등식이에요. 현재 지금 이 자체는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런 형태로 작성하는 것도 항등식인데 무엇이 무엇으로 나눴더니 몫은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다 했을 때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합니다. 무슨 형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fx를 갖다가 gx로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는 rx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럼 이 x라는 식이 붙어 있다는 걸 의식하지 마세요. 그 전체가 어떤 x에 관한 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넓은 의미에서 상수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식을 꾸밀 수 있겠죠. 뭐를 뭐로 나눴더니 뭐가 남고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fx는 해놓고 그다음 뭐라고 gx로 나눴더니 gx를 쓰고 몫이 지금 qx 나머지가 rx니까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는 이런 식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자체도 바로 항등식이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게 항등식이라면 양변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양변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한다. 자, 이쯤은 되겠습니까? 그러면 흔히 우리가 실제로 그 초등학교 때부터 쭉 보다 보면 어떤 수를 갖다가 만약에 5로 나누잖아요. 5로 나눈다면 5로 나눠서 나머지가 7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5로 나눠서 나머지가 5가 나온다 이것도 아니지.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아무리 커봤자 얼마입니까? 4. 그런 게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식을 갖다가 5차식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5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5차보다 낮은 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아야 4차식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나머지가 항상 4차식이 된다는 뜻은 아니야. 3차식이 될 수도 있고 2차식이 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그렇다 이게. 무슨 알았으면 좋겠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마 그 1학년 과정에서요. 어떤 식을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ax 플러스 b로 넣는다 이런 것들을 가끔 본 적이 있을 거예요.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최고 몇 차까지 나오겠어요? 1차까지 나온다 이게. 남은 최고 1차까지 나오니까 그럼 2차식으로 나올 때 나머지는 꼭 1차식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논다 이거지. 만약에 나머지가 1차식이 아니고 상수항이라면 a는 나중에 0이 나올 거니까 우리가 걱정할 바가 없다. 또 나누어 떨어지면 a도 0이 되고 b도 0이 될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일단 2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최고 몇 차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1차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나머지는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를 구한다는 얘기는 결국 AB 값을 구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나머지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AB 값을 구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야.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나머지를 구하려면 조건식이 몇 개 필요하겠어요? 2개 필요하다고. 그래야 아까 그랬죠. 미지수 개수만큼 식이 나와야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조건식이 2개 필요하다 이걸 인식을 하세요. 그럼 흔히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fx를 잘 봐. fx를 만약에 x-1,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 이제 그 나머지를 갖다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흔히 1차 형태 ax 플러스 b로 놓는다 이거야. ax 플러스 b로 놓으면 아까 항등식 만들었던 것처럼 fx는 이걸로 나누었더니 했으니까 x-1을 곱하고 몫은 어떻게 줘요? 곱해준다 그랬죠? 몫은 곱해주고 나머지는 더한다 했으니까 플러스 ax 플러스 b라 놓는데 이렇게 작성한 식은 아까 항등식이라고 그랬죠. 근데 만약 여기서 우리가 나머지를 구해야 된다면 결국 AB 값을 구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야. 그럼 AB 값 구하려면 식이 몇 개 필요하다고요? 2개 필요한데 그 2개 식을 어떻게 얻어내냐면 바로 우리가 구하는 건 나머지지 몫이 아니잖아요. 몫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QX라는 몫은 우리가 지금 써놓은 거예요. 몫은 그냥 QX라 놓은 거예요. 어떤 학생은 뭐 몫을 AX라 놔도 좋고 BX라 놔도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어차피 나머지 구할 때는 별로 이게 안 끼었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수법이 뭔가 하면 이렇게 작성한 식은 x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양변 x에다가 1도 집어넣고 2도 집어넣는 거예요. 2를 집어넣게 되면 이게 0이 되잖아요. 2를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되죠. 그럼 이게 0이 되든지 이게 0이 되든지 q가 모든 관계식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 양변 x에 2를 집어넣으면 f1은 x에다 2를 집어넣게 되니까 a 플러스 b가 나오고 또 양변 x에 2를 집어넣으면 f2는 2를 집어넣으니까 역시 0이 되니까 없어지고 2a 플러스 b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문제에서 이제 f1 값하고 f2 값이 얼마다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만약에 f1은 얼마다 f2는 얼마다 주어지면 그 값은 얼마다 그 값은 얼마다 해서 이걸 연립에 풀게 되죠. 연립에 풀면 뭘 구할 수 있겠어요? ab 값을 구하죠. ab 값 구하는 게 나머지를 구하는 거라 이게. 이게 이제 기본적인 평탄한 수준이에요. 이거는 10-가나 10-가에서 이거는 충분히 풀 수 있는 패턴이라 이거야. 자, 10-가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패턴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 그 나머지를 구하려다 보니까 AB 값을 알아야 되고 AB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 몫은 개입이 안 되도록 위해서 여기 붙은 인수가 0이 되는 값을 갖다 집어넣다 보니까 1도 집어넣고 2도 집어넣어서 조건식이 2개 나왔잖아요. 지금 졸면 안 돼. 점심 바짝 차리라. 아니, 바짝 차려.
이 무시하겠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몇 차식이죠? 2차식. 다시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인데 만약에 2차식은 2차식인데 완전 제곱식으로 주어진다면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 제곱식으로 주어진다면 말만 2차식이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런 식을 지금 중간에 내가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수업을 들을 때요. 딱 어느 파트를 공부하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분명히 이유가 있었으면 사는 건데 일단 이게 생각보다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이에요. 한 번 딱 공부한 건 그 패턴을 절대 내가 틀리지 않는다. 이게 분명히 돼 있어야 돼요. 무시하겠죠? 딱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 공부를 한 번 제대로 공부한 다음에 잊어먹으면 관계없어요. 그건 나중에 다 생각이 나. 생각이 나도록 물론 제 책임이죠. 제가 해드려야죠. 충분히 생각이 난다. 이게. 그러나 매 시간 어영병 듣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돼요. 그럼 안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인가? 언젠가 하여튼 신문에 보니까 이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 이게 뭐 방송 같은 데서 이게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무료로 하면서 그거 이왕이면 거기서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혹시 겁날지도 모르는데 겁낼 필요 없습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그래봤자 결국 우리 공부하는 범위 안에 들어 있어요. 무슨 얘기겠어요? 됐지?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사실 이번에 사교육 절감 대책 발표하기 전에요. 사실 저한테 좀 자문을 구했었어야 돼요. 그럼 내가 바로 대학 입시 없애라 그랬지. 무슨 얘기겠어요? 이 대학 입시를 없애야지. 없애지 않고 자꾸 바꿔줄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으로 무료 강의 좋은데 우리도 지금 인터넷 듣는 학생이겠지만은 왜 시골 학생들을 갖다 괜히 팔아먹습니까? 시골에도 부자가 있고 서울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 보면 어떤 집에 가면 인터넷 지금 없는 사람도 있죠. 인터넷 라인 한 달에 얼마씩인데 컴퓨터 또 사야 되고 뭐 기타 등등 복잡하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쓸데없는 짓을 안 해야 돼요. 쓸데없는 짓을 안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대학은 누구나 자유롭게 가 있어야 돼요. 본인이 다니다가 도저히 딸리면은 다니다 그만두겠죠. 또 그만두어도 그 사람이 사회에서 자기 경제 능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무슨 얘기 있어요? 이게 지금 입시가 자꾸 바뀌고 또 내신 어쩌고 저쩌는데요. 이게 다 지금 사실 단순해요. 바꿔봤자 바꾸면 또 손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응?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빨리 좀 이렇게 대학 대학 입시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때도 학생들 좀 자유롭게 지내고 그리고 판단도요.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지. 자꾸 눈으로 가리죠. 무슨 성인 사이트를 못 보게 막는다.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풀렸을 때 애들이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그걸 판단하게 만들어야죠. 그렇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막 풀어주고. 무슨 얘기겠어요? 풀어주고. 학생들이 그걸 판단을 해야 되죠. 그걸 갖다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의도에 의해서 남들도 그렇게 전염되도록 하면 안 된다고. 수학육고사가 지금 현재 해서 어떤 파트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내나 제 생각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설명 잘 들으세요. 무슨 얘기 있어요? 집중. 자, 그러면은 이 fx를 이번에 완전 제곱식으로 나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완전식을 하면 x-1의 제곱으로 나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이것도 2차식이잖아요. 2차식이니까 나머지는 몇 차로 두겠어요? 1차로 일단 두니까 ax 플러스 1을 놓겠죠. 그럼 몫은 안 주어있으니까 몫을 우리가 qx로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도 fx는 x-1의 제곱 곱하기 qx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놓을 거라고요.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나머지를 구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b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 ab 값을 구하려면 식이 두 개 필요한데 사실 이게 말만 2차식이지. x에 대입할 수 있는 x값 여기에다 대입할 수 있는 x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양변 x에 뭘 집어넣겠어요? 1. 1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f1이 나와요. 1을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되니까 사라지고 1을 집어넣으니까 a 플러스 b. 이거 갖고 a 플러스 f1 값을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f1 값을 안다 하더라도 이거 ab 값을 못 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혹시 모르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하니까 1을 또 한 번 집어넣어봐요. 또 한 번 집어넣어봤자 똑같은 식 나온 거 아무 도움이 안 되지. 그래서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항등식인데 양변을 미분해도 항등식이다. 미분하면 분명히 식의 변화가 생겨요. 무슨 얘기 있어요? 식의 변화가 생기니까 그런 다음에 x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땐 또 다른 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미분해서 1을 집어넣은 경우를 미리 저랑 같이 지금 칠판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난 시간 낭비하면 안 되니까. 자, 미분은 잘 보세요. 이건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f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보면요. 두 식을 곱한 거 미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두 식을 곱한 거에 대한 미분은 우리가 두 식을 곱한 거에 대한 미분은 어떻게 하도록 돼 있었느냐? 앞에 것만 미분한 다음에 뒤에 거 곱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 미분해서 곱하기. 지금 무슨 양이지?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것만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이번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 미분해서 곱하기. 근데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한 번만 해보면요, 앞으로는 이게 미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미분 한번 해볼까요?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우리 합성함수 미분 공부했으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2배 x-1이 되겠죠? 뒤에 거 곱하니까 곱하기 qx 플러스 이번 앞에 거 x-의 제곱은 놔두고 뒤에 걸 곱하니까 qx 그렇게 되면서 뒤에 이건 미분하면 플러스 a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미분을 하지 말자. 왜? 미리 기억해 둘 사항이 완전 제곱식의 한 인수가 x-1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까 이거 0 되는 값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나왔었죠? x에 1을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나오니까 이게 0이 나왔었지? 근데 미분한 다음에 집어넣어도 이건 0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식 자체가 뭔 필요 없잖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앞에 걸 미분해도 x-라는 인수가 들어있고 뒤에 걸 미분할 때도 당연히 x-라는 인수가 들어있으니까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미분한 다음에 대입한다 하더라도 이건 역시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되니까 무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한 번만 하고 끝나자. 여기서 자꾸 미분하지 말고 잊어먹었을 때 대비해서. 그럼 여러분이 기억해 둘 사항은 바로 여기서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자, 만약에 어떤 x에 관한 식이 있죠. 그 x에 관한 식을 x-1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무슨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ab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억할 사항은 이거 0 되는 값 있죠. 얼마예요? 1. 1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f1. 그 다음에 1을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a 플러스 b. 이게 같다가 성립해요. 그럼 여기 뭐 허전한데요? 이게 0이 된다 이런 얘기야. 지금 무슨 알겠지? 그 다음에 이걸 미분해. 이걸 미분하면 f 프라임 x죠. 미분하면 f 프라임 x. 이 미분하면 얼마가 돼요? a가 되지. 그런 다음에 역시 이거 0 되는 값. 1을 집어넣으니까 f 프라임 1이 돼요. 이거는 뭐 x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a가 되겠죠. 이것도 어떻다? 같다. 이 미분한 다음에 집어넣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f 프라임 1로부터 무슨 값을 구할 수 있어요? a 값. a 값 구하면 그걸 집어넣으면 b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걸 미리 딱 기억해 둘어야 돼. 설명 완전히 끝났어요. 무슨 양이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떤 식을 x에 관한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라. 그럼 심플하게 풀 수 있겠지? 그 나머지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어떤 식이 앞에 주어지면 나머지는 ax 플러스 b라 놓으라. 됐어요? 그때 어떤 완전 제곱식으로 나눌 거라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x-3의 제곱으로 나눴다. 그때 나머지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0 되는 값 얼마예요? 3을. 여기 집어넣으면 f3이나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3a 플러스 b나 결과 어떻다? 같다 이런 식으로 하나 끄집어내고 또 이걸 미분한 다음에 얼마? 3을 집어넣은 거나 0 되는 값이다. 이 미분하면 얼마예요? a지. 그러니까 x에다 뭘 집어넣을 것도 없지. 이게 어떻다? 같다. 이 두 식을 연립해 풀면 가뿐하게 ab 값을 구하시고 그게 바로 나머지라 이거야. 어때?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더 중요한 게 아까 항등식 만드는 거. 뭐를 뭐로 나눌 때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다 했을 때 항식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fx를 gx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라 했을 때는 fx는 equal gx에다가 뭘 곱하고요? 몫 qx를 곱하고 더하기 나머지 rx 이렇게 처리한다. 어때? 이거 되겠습니까? 여기 그 미분 기퉁에 가끔 문제가 섞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프린트에서요. 12페이지 41번 문제 보세요. 12페이지 41번 문제 보시면 x의 10승 마이너스 1을 x-1의 제곱으로 나누었다. 그때 나머지가 ax 플러스 b다. 그때 a-b 값을 구하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얘기가 뭔지 아시겠죠? 그럼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얘기인데 공부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이런 건 한번 딱 나오면 이 패턴은 그냥 끝내자. 완전 입수 나누는 것은. 지금 보면 이게 이런 식을 이게 아까 fx나 마찬가지지? 이런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ax 플러스 b다. 그때 그 a-b 값 구하라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나머지 구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지. a-b 값 구하면 나머지 구할 수 있으면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아니까 a-b 값 챙길 수 있을 거라 이게. 되겠어요? 혹시 신뢰가 안 되는 바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0 되는 값 얼마예요? 1. 1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나 여기다 집어넣은 게 어떻다? 같다.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니까 얼마예요? 0. 0 맞나 모르겠다. 0. x에 1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 어떻다? 같다. 식이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를 미분해보세요. 미분하면 얼마입니까? 10x의 구승. 10x 구승에다가 1을 집어넣으니까 얼마예요? 10이 되지. 어렵나요? 10x 구승. x에다 1을 주니까 10이 되지. 이건 미분하면 무조건 뭐예요? a가 되니까
더 이상 어떤 다른 x 대신 대입할 필요 없겠지. 이게 또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a가 얼마가 돼요? 10이지. a가 10이니까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a와 b를 더해서 0이라 있으니까. 그러면 a가 10이고 b가 마이너스 10이니까 a 마이너스 b 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2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러분 보통 여우가 아니니까 한번 딱 들으면 그 문제 막 아무리 바뀌어봤자 이제 여우처럼 풀 수 있잖아요. 여기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방 알 수 있을 테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받은 프린트에서 13페이지에 43번, 44번 이 두 개가 좀 더 그 연습할 문제인데요. 아, 43번 문제 좀 이제 좀 우아하게 좀 풀어봅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x에 관한 43번입니다. x에 관한 다항식 x 함수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이 이거를 갖다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다. 그랬더니 나머지는 3x 플러스 1이 됐다. 3x 플러스 1이 됐다. 이거 화면 다 나옵니까? 예. 3x 플러스 1이 있다. 그러면 얘기가 지금 이거지. 이러한 식을 이런 완료식으로 나눴더니 나머지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다. 그때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를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자, 집중. 우선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 둘 사항이 이게 지금 몇 차식입니까? 1차식. 금년에도 이건 나와요. 금년에도 이 나머지 정리 응용한 문제 나올 수가 있거든요. 10-가에 나머지 정리라고 있잖아요. 나머지 정리는 이거 PI가 어려워요. 이거 따라하세요. 몇 차식이에요? 몇 차식이에요? 자, 너 문제 좀 이따 나와라. 나머지 정리를 먼저 좀 해야 되겠네. 이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이 나머지 정리는요. 어떤 식이 있잖아요.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만을 구하는 것이 나머지 정리예요. 나머지만을 구하는 게 나머지 정리다. 어떤 식을 1차식으로 할 때 나머지만을 구하는 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그때 제가 1차식이라고 그래요. 어떤 식에는 뭐 식이 나와 있겠지. 1차식으로 나눈다 했을 때 1차식은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x-1로 나눌 수도 있고 2x-1로 나눌 수도 있고 x 플러스 1로 나눌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x로 나눌 수도 있어요. 다 1차식이잖아요. 무슨 얘기죠? 그때 나머지만을 구하는 것이 나머지 정리인데 이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세웠던 항등식 있잖아요. 그 항등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수학 1시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증명해 줄 테니까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갑니다. 이게 몇 차식이에요? 1차식. 그럼 나머지만을 구하는 게 나머지 정리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러한 1차식을 0으로 한 x값을 이 앞에 있는 식에다 대입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만들어놓은 항식하고 원리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거를 x-1로 난 나머지 구하려면 x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1. 이걸로 난 나머지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돼요. 이거 0 되는 값. 그러면 이걸로 난 나머지는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돼. 그럼 x로 난 나머지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0을 집어넣으면 이거 0 되는 x값이 바로 0 아니에요. 제일 쉬운 문제지. 됐어요 안 됐어요? 앞에 식은 종류에 관계없어요. 어떤 식이 있을 때 x에 관한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만을 구하는 게 나머지 정리인데 그 나머지는 이러한 1차식을 0으로 한 x값을 대입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제가 잠깐 연습을 해봅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2의 x승 플러스 3의 x승 플러스 6의 x승을 x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나머지 정리지. 몇 차식입니까? 1차식. 이거는 뭐예요? x에 관한 식. x에 관한 식이 주어지고 1차식으로 할 때 나머지를 구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0 된 x값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바로 x에 뭘 집어넣으면 됩니까? 0을 집어넣으면 돼. 그런데 모든 수의 영승은 얼마라 했죠? 1이라 했으니까 답은 얼마 되겠어요? 3 이렇게 나오겠지. 지금 눈 떼면 안 될 텐데 무슨 알겠어요?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할 때 나머지를 구하라 이런 얘기야.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뭔가 하면 조건애가 이런 식이 x-제곱을 할 때 나머지는 3x 플러스 1이다. 나머지는 3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고요. 구하라는 것은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를 x-1로 난 나머지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식을 이걸로 난 나머지를 구하라는 게 바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야 되겠죠. 이게 몇 차식입니까? 따라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안 따라하잖아요. 눈으로만 이렇게 보는 거하고 틀리다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 따라해라면 안 따라해야죠. 1차식을 따라해야 나중에 1차식을 나눌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복잡한 것 중에서 딱 필요한 부분이 들어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이거야. 방심 안 된다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0 되는 값 얼마예요? 1. 1을 여기다 집어넣은 값을 구하라 이거야. 그럼 1을 집어넣은 값과랑은 1-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a, b 값을 알아야 되겠죠. 그 a, b 값을 알도록 위해서 앞에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 나눌 때 완전식 나눌 때 어떤 나머지가 주어졌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a, b 값을 구해야 된다 이거지. 됐으면 좋을 텐데 무슨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식을 완전 제곱식 나눌 때 나머지가 여기다 주어져 있죠. 신뢰가 안 된다면
실내야 뭐 안 되지. 여러분이 한번 그 공부할 때요. 정말 아주 복잡하게 살아요. 공부하는 게. 여기 수학을 처음에 잘못 공부하면 평생 복잡해지는 거야. 그 폴수학 들으면서도 그 복잡한 걸 갖다 못 깨우치면 골치 아프다 이거야. 설명 잘 들어야지. 한번 겸손하게 봐야 되고. 0 되는 값 얼마입니까? 1. 실내가 안 된다면 완전히 입수할 때 나머지가 주어져 있지? 이게 나머지지? 따라서요. 나머지라면 1을 여기다 집어넣으나 여기다 집어넣으나 결과는 어떻다? 같다. 이걸 미분한 다음에 1을 집어넣으나 이걸 미분한 1을 집어넣으나 결과는 어떻다? 같다. 거기서 식이 두 개 나온다니까. 그러면 여기다 x신 1을 집어넣으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여기다 1을 집어넣으니까 4와 같다. 이런 식. 여기에서 1에서 마이너스 빼면 없으니까 일단 a 플러스 b 값은 4라는 게 나왔어요. 혹시 문제에서 a 플러스 b 값 거라면 바로 여기서 끝내야 되겠지. 그러나 상황이 보니까 이게 여우처럼 a 플러스 b가 아니라 이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식은 a 플러스 b가 4라는 게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양쪽을 미분한 다음에 대입하자. 기억나시죠? 그래도 같다. 자, 미분하니까 어떻게 돼요?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예요. 이건 미분하면 얼마예요? 3이 되겠지. 그런 다음에 이거 0 되는 값 x는 2를 집어넣자 이거야. x에 2를 집어넣으니까 실내가 안 된다면 이렇게 되고 2를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는 2를 대입할 것도 없이 그냥 같다 이게 성립하겠지. 양변을 미분한 다음에 대입해도 같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양쪽에 3, 3, 5 제거시키니까 결국 2a 플러스 b는 얼마가 된다? 0이다. 이 두 식을 연립해 풀면 여러분은 a, b 값 구하시겠죠. a, b 값 구하면 뭐 여기서 이렇게 해서 구해도 좋고 아니면 a, b 값 구한 걸 이 식에 집어넣어서 구해도 좋다 이런 얘기야. 마찬가지 얘기니까. 연립해서 풀어볼까요? 밑에서 위로 빼죠. b에서 b 빼니까 없어요. 2에서 a 빼니까 a는 0에서 4 빼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가 돼요. a는 마이너스 4니까 a 자리에 마이너스 4 집어넣으니까 이게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 a는 마이너스 4죠.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4니까 b는 8이 되겠죠. 두 개 더해서 4가 나온다 했으니까. b는 8이 되니까 b 자리에 8을 쓰면 돼. 그러니까 a, b 값 구했으면 결국 문제, 최종적인 문제는 바로 이런 식을 x-1로 나온 나머지를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x-1로 나온 나머지라는 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여기 x에다 1 집어넣은 거 갖고 하라는 얘기죠. 답은 얼마 되겠어요? 13 이렇게 쓰면 된다. 동그라미 5번이 답입니다. 43번 문제 무슨 알겠어요? 10-가에서 항등식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알아두고요. 또 나머지 정리 알아놓고요. 2차식으로 나눌 때 어떻게 할 건지 2차식 중에서 완전 제곱식으로 나눌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게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돼요. 됐죠? 나중에 폴수학책 나오면 다 정리돼 있을 거야. 아직 안 나왔지만. 제가 10년 동안 폴수학책 때문에 돌아버릴 지경이에요. 가끔 여러분 그 왜 게시판 같은 거 폴수학책 엄청 올라오죠? 어떤 사람 막 울고 학부형 동원하고 난리라고 그 책을 왜 찾나 모르겠어요. 그 10년 전 책을 갖다 지금 찾는다 이게야. 10년 전 책은 말 그대로 20세기잖아요. 21세기 폴수학이 아직 안 나왔다니까. 내가 2월 말쯤 나온다 그러면 나올 거라 생각하면 돼요. 급하면 그냥 무조건 줄 테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폴수학 교재예요. 교재지만은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 외에도 다른 것도 좀 맞을 수 있어야 된다고. 폴수학이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기 그 책 하지 말고 우선 설명을 잘 들으면서 잘 기억하세요. 되겠어요? 여기서 무슨 지진이 나니 왜 이렇게 웅퉁웅퉁하는 거야. 44번. 나누어 떨어질 때다 밑줄 그으세요. 나누어 떨어질 때다 밑줄 그어. 나누어 떨어진다에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얼마란 얘기예요? 한 번 더.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나머지가 얼마란 얘기예요? 0. 좋아요. 한 번만 더 해보세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얼마란 얘기예요? 0. 앞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좀 제발 좀 가뿐하게 풉시다. 집중.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다시 이런 파트로 보자. 조금 전에 했던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좋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 했던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좋다고. 그런데 조금 전에 했던 우리 방식, 그 항등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들으면 하세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제 공부는 했으니까. 나머지 나누어 떨어진다면 나머지를 한쪽 0으로 놓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대입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자 이게야. 사실 어떤 수가 어떤 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12는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맞죠? 12는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 맞지? 그 말은 12는 3을 인수로 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신경 쓰지 말고 드륵드륵 하는 거야. 자, 15는 5로 나눠 떨어지죠? 15가 5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15는 5 곱하기 얼마? 15는 5를 인수로 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뭐가 뭐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로 나눠 떨어진다는 것을 인수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신뢰가 안 된다면 fx가 x에 관한 식 있지? 이게 만약에 x-3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나눠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얼마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된다는 얘기야. 어떤 식이 알겠죠? 나눠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거를 항등식으로 보지 말고요. 뭐가 뭐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가 뭐를 인수로 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럼 결국 fx가 이거를 인수로 간다는 얘기는 fx는 x-3의 제곱 곱하기 뭐 똘똘이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인수로 간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가 성립하느냐? x-3의 제곱으로 x-3의 제곱이라는 완전 조수로 나눠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우선 여기서 양변 x에다가 3을 집어넣어 보세요. 이유 알겠죠? 3을 집어넣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f3은 3을 집어넣으니까 0이 되니까 0 이렇게 되겠지. 되겠어요? 그럼 이거 하나만 가지고 무슨 조건식으로 풀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fx가 보면 미지수가 2개 들어있다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양변을 미분한 다음에 또 집어넣어봐요. 미분한 다음에 무슨 양이겠죠? 미분하고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미분한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이거 0 되는 값 3을 집어넣으면 이게 f'3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공부한 바에 의하면 미분한 다음에 3을 집어넣어도 얼마예요? 0이 된다. 각각 전부 x만 3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니까. 결론. 앞으로 지금 필기하지 마라. 필기 기자 되려 몰라도 하여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결론. 완전유수 나눠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결론입니다. 어떤 식이 있는데 어떤 식이 완전 제곱수로 나눠 떨어진다. 어떤 식이 완전 제곱수로 나눠 떨어진다. 어떤 식이 완전 제곱수로 나눠 떨어진다 했을 때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지금 여기 방금 이거 봤지? 이거 봤지? 자 이제 지우겠어요. 어떤 식이 완전 제곱수로 나눠 떨어진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는 완전 제곱식을 0으로 하는 x값을 찾아요. 얼마입니까? 3.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0이다. 미분한 다음에 3을 집어넣어도 0이다. 되겠어요? 그걸로 땡이야. 뭐 몫을 뭐로 놓고 이거는 초기 단계 우리가 이해됐으면 문제에서 바로바로 끝내야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거 0 되는 값 얼마예요? 3. 집어넣으면 얼마다? 0. 미분한 다음에 집어넣어도 0. 그게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야. 만약 이거 하지 않으면은 10-가 패턴으로 문제를 푼다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다 이거. 야 괴롭대. 풀이가 막 쭉 늘어난다 이거야. 풀이가 쭉 늘어난다는 것은 뭘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인터뷰 보면 얼마나 잘하는데요. 이런 문제는 난이도가 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이도가 하면 딱 보고 3이잖아. 이렇게 해야 될걸. 4줄, 3줄 풀고 글씨 못 썼다고 다시 한번 지우고 쓰고 이런다 이거야. 그럼 난이도 그런 건 4입니다. 4. 무슨 얘기겠어요? 자 그러면은 44번 문제 보겠어요. 44번 같은 경우는 x의 3승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가 x-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a-b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x의 3승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 x의 3승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가 x-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a-b 값 구하라. 여러분 a-b 값 구하라는 건 결국 ab 값 구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건 아시겠죠? 조건식 몇 개 필요합니까? 2개. 어떻게 하자? 이거 0 되는 값 얼마예요? 2. 여기다가 x신 2를 집어넣으면 0이다. 나눠 떨어진다 했으니까. 2를 집어넣으면 0이다. 이거를 미분한 다음에 2를 집어넣어도 0이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여기다 x신 2를 집어넣으니까 2의 3승 8. 2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4a 플러스 b 이퀄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이거를 미분한 다음에 2를 집어넣어도 0이다. 미분해봐요. 미분하니까 3x의 제곱 플러스 2ax 상수 미분이니까 없어지겠지? 미분한 다음에 x에 2를 집어넣어도 0이다. 자 여기다 x에 2를 집어넣으니까 12 2를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4a는 얼마가 된다?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a, b 값 구할 수 있잖아요. 됐으면 좋겠는데. 자 4a 뭐 a 구할 것도 없다. a 구할 것도 없어. 아이고 a는 구해야 되겠구나. 4a는 얼마야? 마이너스 12. 이게 마이너스 10이지? 이게 마이너스 12니까 결국 b 마이너스 4는 0이야. b 마이너스 4니까 b는 4가 되겠죠.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12가 넘어왔으니까 아까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4가 되니까 a 마이너스 b 값을 구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7이 답이 된다. 어때요? 여러분 완전 제곱식 가지고 놀 수 있겠죠?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어요? 또 완전 제곱식으로 나눠 떨어진다 그러면 얘기 끝나고 나머지가 얼마다 그래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나머지를 구하라 해도 구하면 된다. 이게 세 문제 쭈르륵 했으니까 이 정도로 가지고 연습하시면 혹시 나중에 좀 그 연습 문제는 우리가 좀 더 한번 다뤄보겠지만 이 정도 선생님은 완전 제곱식 나누는 건 끝나는 거야. 이게 왜 미분편에 나오는지 알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복잡해져요. A와 B 복잡하다. 이게 뭐 10-가식으로 풀려면 공부 잘해야 돼요. 그 인수정리 깔아야 되고 머리 아프다. 자 드디어 45분부터 새 파트로 들어갑니다. 접선의 방정식. 지금 몇 분쯤 남았습니까? 10분요? 50분요? 10분. 아니네, 10분 그런데 이렇게 하셔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10분 좋아요. 자, 이론 설명 10분이면 충분하다. 접선의 방식에 대해서.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새로운 파트로 들어가니까, 변화율과 도함수 이후에 접선의 방식입니다. 원래 이, 변화율과 도함수에서 어떤 함수 fx 그래프가 주어지고 f'x 그래프를 찾는다든지 또는 f'x 그래프가 주어지고 fx 그래프 찾는 그 문제가 일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다루지 않고 우리가 그 극대극소 마무리할 때 다루겠어요. 왜냐면 지금 다루면 극히 제한적인 것만 다루게 되니까 나중에 출제가 되면 극대극소가 묶여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같이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어요? 그 다음 접선의 방식은요. 금년에는 무조건 출제되거든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접선의 방식 문제가 몇 가지쯤 되느냐? 유형이. 접선의 방식 문제 유형은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분류시켜 놓고 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 기본적인 유형에 대해서 문제 푸는 요령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안 적어도. 그러나 제가 걱정이 되는 바는 이 접선의 방식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접선이라는 것도 일종의 뭡니까? 직선이죠. 근데 이게 10-나에 보면은 직선의 방식이라고 있잖아요. 직선의 방식이라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거의 완벽하게 안 해가지고 왔어요. 완벽하게 안 해갖고 왔기 때문에 지금 저 틈틈이 그 이론 설명할 때 정말 잘 들어둬야 돼요. 그리고 수학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답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 답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나오냐, 나오는 과정 중요하다고. 물론 답만 잘 맞으면 돼. 그래서 제가 항상 가장 최고로 치는 학생은 문제도 안 보고 그냥 답안지에다 찍었는데 맞은 애가 1등입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바보들은 인정을 못 해요. 에이, 그게 무슨 수학이야? 그리고 나중에 막 슬피 울고 세상이 자기를 몰라준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고. 무시한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두 번째 실력 인내로 치는 애는 분명히 문제를 잘못 보고 풀이가 잘못됐어요. 근데 답은 맞았어. 무시한 있으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최고예요. 가장 바보가 안 되면서 또 알면서 문제까지 다 풀어놓고 답을 옮기는데 잘못 옮겨가지고 답이 틀렸다. 걔는 빵점에 에라가 마이너스 줘야 됩니다. 무시 안 했어요? 수학 점수 다 몰수해야 돼요. 절대 이유를 대면 안 된다 이게야. 그러니까 남을 존중해야 돼요. 됐어요? 저는 남을 좀 존중하는 편인가요? 사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학생들만 존중을 한다 이거야. 뭐라고 참 그 분야에 따라 다르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 자, 여기 봐. 자 이제 짧은 시간인데 접선의 방식에 대해서 너무 심플한 얘기입니다. 우선요. 기본적으로 직선의 방식 작성하는 요령을 알아야 돼요. 그 직선의 방식을 구하려면 직선의 방식이란 게 뭐야? 이 직선이 만족하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만족하는 식을 구하는 게 직선의 방식이거든요. 됐죠? 그 직선의 방식 형태가 어떨 때는 1차 함수 형태로도 표현되잖아요. y는 이꼴 ax 플러스 b 이꼴 또는 도형의 방식이라면 똑같은 얘기지만 몇 x 몇 y 뭐는 0 이런 꼴로 나와요. 졸지 말고 또 주변 좀 약간 좀 어수선하고 시끄럽더라도 신경 쓰면 안 돼. 뭐 천정 날아갔어요? 태풍 불어갖고 막 천정 날아가고 그래도 앞에를 보세요. 알겠어요? 제가 날아가면 빨리 집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칠판을 보라 이거야. 자, 그러면은 직선의 방식을 구하는데 직선의 방식을 구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게 뭔가 하면 기울기라는 거하고 그 직선의 기울기라는 거고 우리가 미분 공부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기울기도 일종의 변화율이에요. 무시 아니세요? 기울기도 일종의 변화율이라고. 근데 직선의 방식 구하려면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접선 방식 못 들어가겠다. 시간 얼마 안 남아서. 기초만 하고 끝내겠어요. 기초가 진짜 중요해요. 직선의 방식 구하려면 뭐만 알고 있어야 돼요? 기울기와 지나는 점. 자, 다시. 직선의 방식은 뭐만 알고 있어야 돼요? 기울기와 지나는 점. 누가 우리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한심할 거 아니에요? 바보는 본인이 바본지를 몰라요. 무슨 얘기 있어요? 자, 직선의 방식 구하려면 뭐만 알고 있어야 돼요? 기울기와 지나는 점. 자, 직선의 방식 구하려면 뭐만 알고 있어야 돼요? 기울기와 지나는 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직선의 방식 구하려면 뭐만 알고 있어야 돼요? 기울기와 지나는 점. 그럼 만약에 기울기가 3이다.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그런 직선의 방식 구하라. 됐어요? 그러면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기본적인 사항 먼저 보세요. 기울기가 주어지고 지나는 점이 주어지면요. 직선의 방식은요. y는 해놓고 기울기가 3이라 했으니까 3x 이렇게 출발하겠죠. 무슨 양 있죠? 기울기가 3이라며요. 그럼 y는 했을 때 x의 개수 기울기니까. 그럼 기울기는 3을 y는 3x 이렇게 출발하고요. 마이너스 1,2를 지난다는 것은 이 직선이 마이너스 1,2를 지나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은 2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이 2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죠. y값이 2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되겠어요? 그럼 직선방식 완성되는 거죠. 되겠어요? 그러나 혹시 지나는 점이나 기울기가 미지수가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사실 기울기는 3이니까 y는 3x 해놓고 x에다 a 집어넣으면 y는 b가 된다면 막 더 머리가 아프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것들도 알아둔 게 좋은데 지나는 점이 주어지고 기울기가 줄 때 또 기울기 미지수가 있다 했을 때는 y 마이너스 지나는 점 y좌표 이퀄 됐어요? 한번 해주세요. y 마이너스 지나는 점 y좌표 y 마이너스 지나는 점 좀 더 빠르게 y 마이너스 지나는 점 y좌표 마이너스 지나는 점 그 다음에 기울기를 쓴 다음에 x 마이너스 지나는 점 x좌표 되겠어요? 예, 그러면은 이게 원래는 y는 이꼴 3x라는 그래프였을 텐데 x 대신에 x 마이너스 a가 y 대신 y 마이너스 b가 온 거예요. 평행이동한 거죠. 근데 평행이동하더라도 기울기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직선이 평행이동해도 기울기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x 개수는 바뀔 리가 없죠. 그러니까 기울기 3이라면 이런 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 b를 지나니까 당연히 x, y 대신에 a, b를 주면 성립해야 되겠죠. 확인할 수 있겠지? 양변에 a, b 집어넣으니까 성립하잖아요. 되겠어요? 그럼 이런 경우 방식은 어떨 때 주로 많이 이용하느냐? 이런 직선의 방식은 이때는 지나는 점이라든지 기울기가 미지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때는 이런 방법으로 y 마이너스 지나는 점 y좌표 이퀄 그 다음에 기울기 쓰고 그 다음 거기 뭘 곱해요? 기울기 쓰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x 마이너스 지나는 점 x좌표 이렇게 돼요. 이제 무슨 양 있습니까? 좋아. 그 다음 뭐 더 할 게 없나? 그런데 이 기울기가 노골적으로 기울기는 얼마다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간접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접선의 방식과는 요령을 딱 접선의 방식 딱 이거 쉰다? 쉬어. 자 이렇게 y는 이꼴 어떤 fx 어떤 식이 있어요. 어떤 곡선의 식이 있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 위에 어느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식과랑 어느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식 접하는 접선의 방식이라는 게 접하는 직선의 방식이잖아요. 접선의 방식 구한다 했을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우선 이 접선도 직선이니까 이 방식을 구하려면 지나는 점과 기울기를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근데 물어보겠어요. 이런 점은 지나는 점으로 하면 안 돼요. 문제 풀 때. 그러면 틀립니다. 그러면 뭐 문제 회수가 안 돼. 이 점 따라서요. 접점. 제일 중요한 얘기다 지금. 접점. 항상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곡선이 있잖아요. 곡선이 있고 접선의 방식 구할 때 주의사항은 지나는 점은 꼭 접점을 하세요. 혹시 다른 점이 유혹을 한다. 1,2 이러면 이 1,2를 지나는 점에서 문제 안 풀리게 돼 있어요. 왜요? 그 나중에 가보면 금방 알게 돼. 일단은 다른 점의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 무슨 양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는 점은 항상 접점을 지나는 점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 기울기. 기울기는요. 만약 이제 이 점의 좌표가 이 점의 x 좌표가 만약에 2가 된다. 그럼 x가 2라는 게 접점의 x 좌표죠. 따라서요. 접점의 x 좌표. 그러면 x가 2인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미분 공부했잖아요. 미분 계수란 말 기억나시죠? 미분 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은 바로 x가 2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f'2라고 표현한다.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fx를 갖다가 미분한 다음에 x에 2를 집어넣으면 이런 f'2를 구할 수 있는데 f'2의 이름은 얘 명찰을 봤더니 x = 2에서 미분 계수 또는 x = 2에서의 순간 변화율. 실제로 의미는 x가 2인 점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라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 어떤 함수가 주어지고 접점의 x좌표를 알면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접점의 x좌표, 접점을 지난 점으로 한다 했지? 접점의 x좌표 알고 접점의 y좌표는 이 그래프식에다가 원래 그래프식에다가 x에 2를 집어넣으면 x에 2를 주면 그때 y값이 나오고 그게 접점 y좌표겠지. 그러면 접점 x좌표 알고 접점 y좌표 알고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한 다음 x에 2를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으니까 결국 기울기하고 접점 y좌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하고 접점 y좌표가 다 나오면 접선의 방식을 완성할 수 있겠죠. 기울기도 알고 접점 y좌표 알니까 접선의 방식을 완성할 수 있다 이게.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됐어요? 그럼 여기 먼저 기억일 게 뭐냐? 여기서 기억일 사항은요. 접선의 방식 구하려면 접점의 좌표와 기울기를 알아야 된다. 자 다시 접선의 방식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요? 접점의 좌표와 기울기. 이 두 가지가 참 잘 따라야 돼. 접선의 방식 구하려면 뭐 알고 있어야 돼요? 접점의 좌표와 기울기. 근데 이제 문제 패턴이 아까 제가 세 가지 있다 했잖아요. 세 가지 있는데 맨 첫 번째 패턴은 접점의 좌표가 주어지는 거예요. 또는 접점의 x좌표만 주어줘도 돼. 왜? 접점의 x좌표만 주어도 접점 y좌표 우리가 또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접점의 좌표가 주어지고 접선의 방식 구하라는 문제는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지.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패턴은 기울기가 주어지고 접선의 방식 구하라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기울기는 아니니까 대신 또 뭘 구해야 되겠어요?
접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 있어요? 세 번째 패턴은 둘 다 안 주어지는 경우야. 둘 다 안 주어지는 경우는 곡선 밖에 한 점의 좌표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만약 어떤 곡선이 있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1,2라는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식을 구하시오 이랬잖아요. 그럼 접점의 좌표 주어져 있어요? 안 주어져 있어요? 안 주어져 있어. 기울기 주어져 있어요? 안 주어져 있어요? 안 주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마지막 패턴이에요. 즉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지고 바꿔 말하면 접점의 좌표나 기울기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경우야. 이럴 때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거를 여러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패턴을 보니까 패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로 사실 조금 좀 어렵다는 건 좀 그렇고 좀 귀찮다는 건 알 수 있겠죠. 접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금방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데 기울기가 주어지면 접점의 좌표가 하는 건 살짝 귀엽다, 귀찮다. 알겠어요? 귀찮아요. 그러나 제일 귀찮은 게 바로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지고 이것저것 다 안 주어질 때야. 이때는 어떻게 풀 건가 이런 걸 명확히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 있죠? 우왕좌왕하지 말고. 자, 그래서 접선의 방식은 이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세 가지 큰 패턴이 있잖아요. 이걸 다시 세부상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기울기가 주어지는데도 기울기는 얼마다 이렇게 주어지는, 직접적으로 기울기가 얼마다 이렇게 주어진 경우도 있어요. 가장 촌스러운 문제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어떤 직선에 평행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 또는 어떤 직선에 수직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무슨 얘기 있어요? 또는 우리가 구하는 접선이 X축의 양화방향과 몇 도 각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주어진 경우들이 있다 이게. 그 어떻게 주어지는 우리가 각각 내용을 알고 문제를 풀면 돼요. 지금 그렇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이 강의 지금 끝나고 잠깐 쉴 텐데 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 얘기한 거 잘 들으세요. 곡선이 주어지고 접선의 방식과라 문제 있잖아요. 그때는 재료가 뭐뭐 필요해요? 접점의 좌표와 기울기. 근데 어떨 땐 접점이 주어진다. 그럼 기울기는 우리가 구하면 돼. 기울기가 주어진다. 접점을 구하면 돼. 둘 다 안 주어져 있다. 그때는 둘 다 하여튼 안 주어졌지.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진 거는 어떻게 푼다. 이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방법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직선의 방식, 접선도 직선이죠. 직선의 방식 구하는 요령, 기울기 알고 있을 때 간접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기울기나 그 지나는 점에가 미지수 같은 게 들어있을 때는 마지막으로 이게 참 진지하게 y 마이너스 지나는 점 y좌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equal.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기울기 쓰고. 그 다음에 뭘 곱해요? x 마이너스 지나는 점 x좌표. 접선 방식 구할 때는 그 지나는 점이란 게 접점 x좌표, 접점 y좌표. 그렇게 처리를 한다는 얘기. 알겠어요? 잠깐 쉬겠습니다.